프로그래머, 그리고 박태준 프로듀서까지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범기 조직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우범기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서 약 1년 만에 상영작 기자회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올해 영화제의 구상 전반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민성욱, 정준호 집행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두 분 위원장의 지휘 아래 또 한 번의 성공적인 한 해를 기대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영화인들이 관객과 교감하며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세계 영화산업 발전을 기념하는 축제일 뿐 아니라 글로벌 영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전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처럼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가 근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주국제영화제는 언론인 여러분, 나아가 우리 영화제의 관객이 되어주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개최 준비에 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집행위원장님께 마이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욱, 정준호 집행위원장님 순으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입니다. 집행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립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25회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올해도 전주다운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주에 오셔서 이 풍성한 영화 축제를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동집행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올해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희 영화제를 소개할 수 있어서 감원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영화제 집행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영화제를 통해 전주라는 도시와 영화 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도 오늘 오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로 전주국제영화제가 25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이번 행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집행위원장님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램 측면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공식 상영작으로 43개국 232편의 상영작을 소개합니다. 해외 작품이 130편, 국내 작품이 102편입니다. 더불어 상영작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은 총 82편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경쟁부문과 국제경쟁부문 모두 역대 최다 출품수를 기록한 기억할 만한 해입니다. 일반 상영 외에 대표적인 부대 행사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지난해 새롭게 론칭한 전주 시내 투어가 올해에도 진행됩니다. 전주시 주요 관광 명소와 전주국제영화제의 작품 및 배우들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이 행사는 올해 바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합니다. 진구, 공승현, 이유미 배우 등 바로 엔터테인먼트 모든 배우들이 영화제 현장에서 관객들과 함께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또 지난해 스타워즈 데이 행사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던 디즈니사와 협업을 계속 지속하면서 올해는 픽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영화제 이후에 개봉하는 인사이드 아웃 2를 최초 공개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는 100필름 100포스터 특별 전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올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특별전도 진행됩니다. 6편의 영화를 통해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해 제가 전주국제영화제에 와서 영화제 후원회를 결성하였고요. 첫 시작이었지만 영화제 재정 자립도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영화제 전반의 예산에 대한 불안한 소식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의 도움으로 전주시 관광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민 원장께서 언급하신 전주 시내 투어와 100필름, 100포스터 특별전시 등이 그런 행사들인데요. 그 덕분에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외형적인 규모를 줄이지 않고 축제다운 축제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영화계의 전반적인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역 독립영화계의 성과와 존재 의미를 소개할 수 있는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를 신설해서 각 지역 영화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지역영화 네트워크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전주국제영화제의 변함없는 영화인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풍성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상영작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개막작과 폐막작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문석 프로그래머와 문성경 프로그래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문석이라고 합니다. 올해의 개막작은 보셨듯이 일본 미야케시오 감독의 새벽의 모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미야케시오 감독은 현재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와일드 투어, 그리고 지난해 개봉해서 큰 주목을 받았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같은 최근작들이 모두 한국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개막작 새벽의 모드는 일본 작가 세오 마이코가 쓴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PMS라고 부르면 월경전 증후군을 앓는 후지사와라는 여성과 공황장애를 앓는 야마조에라는 남성을 중심에 놓고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미야케쇼의 전작 세계에서처럼 이 영화에는 악인보다는 가슴 따뜻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일상적인 공간과 평상시처럼 흐르던 시간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크고 작은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평화로운 우주를 만드는 과정이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됩니다. 소위 예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9년 20회 때
이어서 다시 전주를 찾게 되는 미학교쇼 감독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개막적 기자회견에도 오셔서 많은 질문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래머 문성경입니다. 폐막작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은 캐나다 영화고요. 카직 라도완스키의 맥과 마라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만약 폐막작을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관계의 한 여자와 남자가 아주 오랜만에 만나 다시 서로에게 확인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분이죠. 인카운터 섹션에서 초청이 됐고요. 또 캐나다의 독립예술영화에 재능이 있는 영화인들이 팀을 만들어 만든 수작입니다. 보통 독립예술영화라고 하면 실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로맨틱 코미디를 도전하지 않길 마련인데 이 감독은 이런 고정관념을 역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화적 재능을 선보이는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카직 라도완스키 감독이 이럴 날 뻔했던 그런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통속적일 수 있는 소재를 매우 개인적이고 독특한 버전의 로맨스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감독과 배우가 사전에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요. 거기서 나온 어떤 대사라던가 즉흥적인 순간들을 영화에 많이 차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성을 많이 살린 묘사와 연기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의 주축인 데라 캠벨은 최근 북미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 중 한 명인데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의 심사위원으로도 전주를 찾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연기를 한국 관객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사업이죠.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박태준 프로듀서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태준입니다.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저예산 장편 영화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투자자로서 영화 제작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JCP를 통해 출품된 다수의 작품들이 해외 여러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작년 올해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작품들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인카운터스 섹션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요. 로이스 파티뇨 감독의 삼사라가 작년에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벤 러셀 감독과 기욤 카이로 공동 연출의 다이렉트 액션이 작품상 수상과 다큐멘터리 부분 심사위원 특별 언급을 받았습니다. 다이렉트 액션은 국제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프랑스 활동가들의 일상과 시위 현장에서 진압에 맞서서 대항하는 순간들을 기록한 러닝타임 216분의 묵시적이고 고요하지만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서사시입니다. 월드 프리미어 극영화 재편도 빠르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강유가람 감독의 첫 번째 장편 극영화로 주목받고 있는 손수연, 박가영 주연의 럭키 아파트는 아파트에 새로 이주해온 여성 커플과 이웃의 고독사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의 여러 단면을 농밀하게 드러내는 약간의 서스펜스가 가미된 사회극이자 사랑극, 희망극입니다. 올 10월에 극장 개봉도 준비 중에 있고요. 5년 만에 전주에서 신작을 발표하는 칠레 감독 호세 루이스 토레스 레이바의 구름이 그림자를 숨길 때는 세계의 최남단 도시죠. 원시의 자연 칠레의 푸에르토 윌리엄스를 배경으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여러 인물들과 존재들을 만나면서 상처와 내면, 부도와 치유에 관한 주제를 유려하게 펼쳐나간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보라크 체빅 감독의 신작 제자리에 있는 건 없다는 1978년 10월에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정치 테러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서 잔혹한 학살 사건의 밤과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진 급박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단일 시퀀스, 단일 숏 기법과 VFX 등을 활용해서 비대립의 정치를 극적으로 표현해내고자 도전한 작품입니다. 이상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의 월드 프리미어 상영작 등 이 작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제 경쟁 소개가 이어질 텐데요. 마찬가지로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전진수 프로그래머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국제경쟁 섹션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영화를 연출한 감독님들의 작품 가운데서 저희가 아시아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 3명을 포함한 5명의 예심을 거쳐서 10편의 작품을 골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747편의 작품이 출품돼서 이렇게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143편이나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감독님들이 외국의 독립영화계도 굉장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그런 반응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또 투영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제작 기간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적은 수의 출연진 그리고 제한된 촬영 공간을 활용하려는 감독님들의 정말 역력한 노력들이 많이 보였던 작품들이 많았고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만의 영상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감독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10편의 작품이 선정됐는데 2편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8편의 극영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편의 우크라이나 작품이 있는데요. 전쟁의 와중에도 이렇게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화인들에게 지지와 응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 경쟁과 한국 단편 경쟁 부문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확인 후에 이번에는 문석 프로그래머님이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쟁과 한국 단편 경쟁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서우 위원장님이 기억할 만한 해라면서 올해 작품 수가 많았다, 출품작 수가 많았다고 설명하셨는데요. 한국 영화들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장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경쟁 부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20편 많은 134편이 접수됐고,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는 역대 최다인 1332편이 접수됐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서 영화 제작이 활발해지는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단편 경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실험성이 짙고 개성이 확실한 작품들이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재나 주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작품들은 올해도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영화들입니다. 좀 변화성이 있다면 얼마 전까지 여성 영화라고 불리는 이런 영화들은 사회적 억압과 피해에 관해서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여성 영화들은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성을 조망하면서 보다 섬세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가족에 관한 영화나 사랑에 관한 영화도 많았고요. 올해 한국경제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약간의 자화자찬인데, 전주국제영화제 산업행사인 전주 프로젝트에서 배출한 작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주 프로젝트 프로그램 중에는 워크인 프로그레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해 워크인 프로그레스 3작품 모두 올해 한국경제 부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부디 전주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올해 영화제의 특별전 부문입니다. 이 특별전을 구성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차이밍 양 행자 연작 특별전 영상을 보시고 문성경 프로그래머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회를 맞아 세계적인 거장감독 차이민 양이 전주를 찾습니다. 이강생 배우도 함께 오시는데요. 차이민 양 감독은 전주국제영화제가 탄생하던 시기부터 실은 인연을 맺어온 바 있습니다. 차이민 양 감독의 첫 번째 디지털 영화가 친가의 대화라는 2001년도 작품인데, 이 영화가 실은 전주국제영화제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디지털 3인 3색을 통해서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차이민 양 감독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지 30년이 넘으셨고, 또 행자 연작의 10번째 영화 무소주도 완성이 되어 이를 기념하면서 행자 연작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차이민 양 감독은 94년 애정만세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그리고 97년 하류로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98년 구멍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비롯해 만드시는 작품마다 수많은 주요 영화제의 수상 기록을 세우셨는데요.
그러던 감독님이 2013년 떠돌이개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신 후에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더 이상 상업적인 시스템에 얽매여서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 독립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만드신 프로젝트가 바로 행자 연장입니다. 배우 이강생이 붉은 승복을 입고 느리게 걷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우리도 잘 아는 중국 고전 서유기에서 이제 나오는 삼장법사라는 캐릭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걷는 것밖에 없는 영화이긴 하지만 홍콩, 말레이시아, 파리, 마르세유, 도쿄, 타이페이 등 세계를 함께 여행하는 재미가 있으실 거고요. 또 이강생의 발걸음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명상을 하듯 사색의 세계로 들어가는 선물 같은 영화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 표현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화를 지지해왔기에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차이민양 감독을 25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역사와 다시 연결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25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불어 올해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전주국제영화제와 한국영상자료원이 함께 준비한 특별전은 문석 프로그래머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특별전의 이름은 다시보다 25 더하기 50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주국제영화제 25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창립 50주년을 자축하기 위해서 열린 행사입니다.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 상영한 영화 중 한국 영화 중 여전히 의미 깊은 4편과 한국영상자료원이 1950년대 한국영화 걸작으로 선정한 작품 4편,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타계하신 김수용 감독과 이두용 감독의 대표작 한 편씩 모두 10편을 최신 복원 버전과 디지털화 버전으로 상영합니다. 사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 훌륭한 영화고 한국 영화사에 이름이 남을 영화들이지만 전주국제영화제 입장에서 가장 의미를 둘 수 있는 작품은 이강천 감독의 1955년작 피아골입니다. 이 영화는 전북 경찰국 공보 주임이던 김종환 씨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영화였고요. 이 영화는 결국 전북 영화계의 뿌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전 상영작들은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장, 정성인 영화평론가, 김영진 교수 해설과 함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석 프로그래머의 특별전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에 2부에서는 제2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인 만큼 저희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자리에서 손을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세이 강용모입니다. 문성경 프로그래머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차이밍양 감독의 행자 시리즈는 저희가 소문만 들었지 이렇게 전편을 다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없었는데 전주영화제가 수십 년 만에 아주 굵직한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맙고요. 이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영상자료원 50주년을 기념해야 한 지역화를 아직 제가 대형 화면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영화를 본 지는 한 10번 이상을 봤지만 지역화를 대형 화면으로 보면 어떨까? 신상욱 감독의 저는 가장 역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편에 대한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왜 이런 작품들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이면의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차이밍양 감독 같은 경우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혹시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 책자가 없어가지고 안내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것을 혹시 만들어 볼 생각이 없었는지 이거야말로 영화 학도들이나 매니아들에게는 정말 귀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드려봅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언제 내려가야 될지 사실은 좀 이 두 케이스가 좀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선 너무 감사한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프로젝트 시작은 지난해 이강생 배우가 실은 저희 국제경쟁의 부재라는 작품의 배우로 전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민 위원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촉발된 이 대화가 실현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차이밍양 감독님이 2013년 떠돌이개 이후로 실은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여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영화관보다는 미술관 쪽으로 가서 전시를 더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감독님께는 되게 분명한 한 가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종의 크게 말하면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본인의 결론은 그동안 만들어온 영화들이 이제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차이밍양 감독의 영화가 이야기 구조나 스토리텔링이 엄청나게 중요한 영화라기보다 인물의 감정과 현대 그 모던한 도시의 고독감 같은 것들이 되게 강조되는 영화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어떻게 끝까지 예술로서 밀어붙여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본인이 새로운 실험을 하신 게 그렇다면 시나리오가 없는 영화를 만들어보자. 플롯이 없는 영화를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도전을 하신 게 행자연장입니다. 그때 감독님께 이제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마 이제 현장에 오셔서 직접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서유기의 삼장법사가 실제 이제 그 서유기는 픽션이지만 삼장법사는 실존 인물이고 그 삼장법사의 실제 바이오 전기를 읽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여행이 금지된 시기에 불경을 직접 자기 눈으로 읽기 위해서 사막을 두 발로 통과하여 인도로 서역으로 향했던 그 당시 이야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고 그것은 일종의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 그리고 아주 고요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이 사람이 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서 본인도 그렇다면 기존 영화계의 플롯이 중요시되는 이 시스템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보자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행자연작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의 영화 내용에 대한 것 말고 형태에 대한 이제 그 포맷에 대한 부분은 감독님이 그 떠돌이개를 하실 즈음에 미술관에서 제안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무빙 이미지로서 어떤 실험을 본인도 처음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깨달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영화관은 미술관이 될 수 없나? 미술관의 컨셉을 자유로운 정신을 영화관 안으로 끌어들여 와보자. 영화관 안에서 꼭 픽션과 다큐멘터리만 봐야 하는가?
다른 예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이 한 군데 모인 것이 실은 행자 연작이고요. 저희도 너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감사하게 이 모든 행자 연작을 한 자리에 모은 거는 감독님이 최초로 이제 10번째까지 한 자리에 모은 건 최초입니다. 전주가.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마스터 클래스 부분은 5월 지금 자세한 일정은 조금 뒤에 이제 저희가 공식 공개가 되겠지만 5월 저희 1일부터 10일까지 영화제가 기간에 진행이 되는데 초기에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마스터 클래스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과 특별한 또 인연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같이 이제 대담을 나누셨던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 평론가님께서 또 특별 대담을 이강생 배우님과 함께 무소주라는 신작을 가지고 발표하고 말씀을 나누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특별한 대담 기회가 있고요. 또 한 번은 이건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감독님이 직접 대만에서 커피를 직접 뽑아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아마도 갖고 오셔가지고 특별 이벤트로 누군가에게 그걸 증정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개되는 일정과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옥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옥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영상자료원이 50주년을 맞아서 50이라고 1950년대 한국영화 걸작 7편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지옥화가 있는 거고요. 그 7편 중에 저희가 4편을 선정을 한 것이고요. 저도 지옥화를 상당히 오래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저는 스크린으로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특히 최훈희 선생님의 그 연기가 정말 너무 충격. 50년대 한국에서 저런 이야기를 여성이 저런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정말 되게 충격을 받았었고 그 충격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 제 생각에 지옥화도 2번 상영이 되고 또 차이명량 감독님 프로그램도 많아서 절대로 그 겹치거나 둘 다 보시면 됩니다. 네, 둘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또 다른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저 뒤에 하얀색 티셔츠 입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내외방송의 임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 회견 말씀하신 가장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역대 최다 출품을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출품작이 많은 가운데서 그 경쟁작 10편을 뽑는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작품을 뽑으면서 어떤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뽑으셨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 어떤 특별한 또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이 과정이 궁금합니다. 예, 일단 굉장히 많은 작품을 예심을 거쳐서 이제 10편을 뽑았는데 저희 프로그램 세명하고 또 외국에 계신 심사위원 2분을 섭외를 해서 또 한국 사람의 시선만으로 뽑는 거는 이제 국제영화제로서의 또 위상에서 좀 더 우리는 지평을 넓혀보자라는 취지로 외국 분들을 2분을 섭외를 해서 매년 예심을 5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고요. 출품작이 많아진 만큼 예심 보느라고 두 프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신작 개봉 영화를 저희가 파회도 못 봤습니다. 네. 서울의 봄도 못 봤어요. 이 예심하느라고. 그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지만 굉장히 또 보람도 있었고 경향을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예산 부족과 또 코비드 시기를 거치면서 젊은 감독님들이 최소한의 버짓으로 최소한의 출연 인원, 제한된 촬영 공간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제작 기간도 길어졌고 또 아이디어를 또 그만큼 짜내시느라고들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신 흔적들이 역력하게 보였고 성장 영화들이 의외로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을 연출하시는 감독님들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감독님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장 영화, 소년이 됐건 청소년기가 됐건 이런 친구들의 성장 영화가 굉장히 많고 물론 안 그런 영화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저희가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거 없고요. 한편은 러시아 그 구소련 시기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타타르인들이
구소련 정부로부터 강제 이주를 당해요. 그 이야기를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도 일단 의미적으로는 상통하는 점이 있고 그래서 감독님이 그 작품을 만드신 것 같고 또 다른 우크라이나 작품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실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저희 예심을 통과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고른 작품도 한 편 있고요. 그 중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작품 단편은 1000편이 넘을 정도로 많은 작품이 와서 한국 쪽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 무슨 프로그램은 그 와중에 또 해외 국제 경쟁까지 함께 예심 보시느라고 이중고를 적으셨고요. 네, 많이 나중에 보시면 위로해 주세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네, 영화뉴스 송하웅 기자라고 합니다. 정진호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총선 분위기인데 용인 가셔서 지난번에 국민의힘 후보 지지하신 것 때문에 영화계 비판이 많거든요. 예컨대 본인의 정치적 신념은 뭐 얼마든지 저는 그냥 활용하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게 정체성 문제가 있거든요. 전쟁환의 정체성 문제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전쟁환에 도움이 되는지 좀 의문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한번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지금 독립영화제는 지금 상황이 블랙리스트 2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근데 본인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전 블랙리스트 때 같이 함께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예컨대 영화계 예산이 지금 절반이나 삭감되고 아까도 한국영화 얘기하셨지만은 영화제 전체들이 어렵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정정화제나 독립영화제들과 정체성이 안 맞게 행동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컨대 서울독립영화제 작년에 전정화제 개막식 때 독립영화 단체들이 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콧을 했더라고요. 단체장들이 정준호 배우님이 집행위원장에 거기 항의한 뜻으로. 그리고 본인도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식이나 이런 데 독립영화제가 안 찾아가시고 과연 이것이 전정화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네. 시장님께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으면 시장님 지금 전정화제 이사장 맡고 계신 게 제가 국민권익위 쪽에다 물어보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권익위 쪽에서는 시장님이 맡으실 때는 외부에 있는 3인 이상이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되고 시장님이 그걸 이사장을 맡고 계실 때는 전정화제나 인허가권이나 보조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면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용인시에 저는 간 적이 없고요. 정말 잘못 전달이 된 건데 제 오랜 지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많은 그런 응원 영상들을 많이 부탁을 합니다. 또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그동안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제가 영화위원장, 집행위원장이라는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인생을 같이 살아오고 또 정들었던 그런 분들의 부탁을 제가 그 정치적인 어떤 컬러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도 개소식의 축하 영상이고 응원 영상입니다. 제가 어떤 선거 운동에 참여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봐온 인간 누구는 이렇다 이런 내용의 응원 영상이었고요. 저는 용인시는 간 적이 없고 그 후보로 나왔던 요 동생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형님 저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힘 좀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해라. 이왕 마음 먹은 거 최선을 다해서 국민한테 정말 박수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라고 응원해 준 게 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가면서 이렇게 사진 한 컷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게 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SNS에 올린 게 선거 운동을 이렇게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선거운동할 때 다 사진 하나 찍는 것밖에 안 하잖아. 이게 단순히 이게 사진 한 장이라고 하시지만은 네네. 어느 정치적이나 그 사진 한 장이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그 사람이 찍어서 올린 거를 뭐 제가 올리지 말라고 했지만 본인이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제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건 제가 앞으로 집행위원장으로서 또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으면서 그런 것도 되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제가 워낙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부탁을 거절을 잘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건 괜찮은데 네네네. 뭐라고 쉽지 않아요. 그 네. 정치적 자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만 이게 영화제에 부담이 된다. 네. 그런 영화인들이 싫어하고 예. 지금 한국 영화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네. 대한 그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있는데 예. 네? 거기에 대해서 그 공감대가 없다고 지금 지적을 나오니까 물어보는 네네. 그래서 제가 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집행위원장 되면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일일이 기업인들과 또 개인들을 찾아가서 또 전주국제영화제를 많이 응원해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회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올해도 힘든 이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줘서 전주국제영화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핸드폰에 한 15,000명의 지인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해도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이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으로서 그런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랙리스트 문제 현재 지금 그건 예산 저는 상황하고 얘기한 적이 영화인들 없어서요.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 저요? 예. 저는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좀 정 위원장님을 좀 두둔을 하자면은 동네로서 계속 1년 동안 지켜봐왔고 그 사진을 거부를 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전주를 오셔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식당에서 사진을 요청하는 시민들, 일반 관객들 어느 누구가 다가와도 항상 밝은 웃는 모습으로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두 다 사진을 찍어주시고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과 찍힌 사진 때문에 그러시는데 찾아보시면은 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시는 천성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사진 요청할 때 이걸 또 따지고 재구해서 어떤 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성황 기자님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거 정 위원장님이랑 진짜 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나보시면은 충분히 그 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도 지금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무대를 정리한 다음에요. 올해의 프로그래머를 모시고 제2스페셜 섹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정리 잠시 하겠습니다. 내가 오라고 목소리 아, 아니야. 그런 거였는데.
네, 올해의 프로그래머 허진호 감독님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전진수 프로그래머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네, 올해 프로그래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년 전인 22회 영화제 때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유영경 배우가 이제 처음 테이블 끊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연상호 감독, 또 작년에 백현진 배우까지 올해 프로그래머를 맡아서 자신이 직접 고른 작품들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면서 영화를 감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꾸며주셨고요. 올해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또 외출, 덕혜옹주, 천문,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보통의 가족까지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다만 뛰어난 정말 연출력을 보여주시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감독님, 허진호 감독님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전주영화제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직접 5편을 고르셨어요. 외출하고 봄날은 간다 2편을 직접 연출하신 작품 2편을 고르셨는데 유지태 배우가 또 이번에 국제경쟁 저희 심사위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또 감독님과 또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감독님 영화 인생에 자극이 됐고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작품들, 오지아스 지로의 도쿄 이야기, 파리 텍사스 윈 벤더스의 작품, 그리고 하일종 감독의 바보들의 인생까지 이렇게 5편의 작품을 골라서 감독님 모시고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을 영화제 기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허진호입니다. 25주년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램을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전주는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전주에 가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의 프로그램을 맡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도 기자님분들의 질문도 이제 받으니까 또 손을 들어서 질문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고요. 일단 5편 작품 직접 고르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지 조금만 간략하게 맛배기로다가 어떻게 고르셨는지. 5편 중에 이제 2편은 제가 만든 영화 중에서 골랐고요. 봄날은 간다를 이제 고르게 된 이유는 유지태 배우가 심사위원으로 오면서 같이 영화를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봄날은 간다를 선택했고, 또 최근에 제가 외출한 영화를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됐는데 그 영화를 재밌게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에 외출한 영화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편은 글쎄 어떤 영화를 골라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특히 제가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는 신의 그런 일은 아니었고 또 영화를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살면서 제가 어떤 기억에 남는 영화들 그 3편을 골랐는데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그 하길정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재개봉관에 가서 봤는데 아마 그때 그 미성년자가 관람 불가했던 영화였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처음 혼자 가서 본 영화라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또 그 당시에 그 1970년도에 그런 어떤 대학생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지만은 더 많은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그 영화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그 파리 텍사스인데요, 본 벤더스 감독의 제가 그때 영화를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하고 그 영화 역시 또 재개봉관에서 영화를 봤었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나타샤 스킨스키가 나오는 야한 영화인 줄 알고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같이 친구랑 봤을 때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어떤 저의 감성이나 그런 정서들에 있어서의 많은 공통점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영화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지 아스지로 감독의 동경 이야기는 제가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영화 감독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결심을 하고 여러 영화들을 봤을 때 오지 아스지로 감독의 동경 이야기를 봤는데 좀 닮고 싶은 그런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지 아스지로 감독은 어떻게 보면 어떤 큰 서사를 가지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그런 어떤 관계와 그런 삶에서 뭔가 형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떤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나 봄날은 간다 최근에 만든 영화들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만 어쨌든 그 초반에 제가 영화를 만들 때 많은 어떤 생각을 같이 하면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주영화제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저도 영화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같이 관객 여러분들과 같이 볼 생각이 굉장히 설레고요. 특히 외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페인트로 상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필름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출은 윤사마가 출연했던 그럼 어떻게 보면 허진호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들 이영애 씨도 있고 손예진 씨도 있고 정말 이 뛰어난 배우들 장동건 씨도 있고요. 호구 시절 같은 경우는 정우성 씨랑도 작업을 하셨고 유지태 씨 물론이고 너무나 이 다른 감독님들이 보면 좀 질투와 부러움을 할 정도의 캐스팅 능력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뭐 비결 같은 게 있어요? 글쎄요, 항상 이 영화가 제가 이제 영화 대본 작업을 하고 캐스팅할 때는 이 영화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작자랑 많이 상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또 관객들이 많이 좋아하는 배우들과 같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감독이 다 투자받고 싶고 제작하고 싶죠. 근데 그만큼 감독님 시나리오가 좋고 감독님 연출력을 제작자들도 인정을 해서 그런 것에 이제 캐스팅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가장 최신작이 보통의 가족이라는 작품인데 사실 저희가 감독님 모시면서 전주에서 상영을 하면 참 좋았겠지만 이게 국내 개봉 일정이 안 잡혀서 아직 그 국내 상영이 지금 제작사 쪽에서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쉽게도 상영을 못하게 됐지만 지금 해외 영화제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허진호 감독님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 영화제를 많이 돌아다니시는 이제 영화제에
용 감독님은 아니시거든요. 사실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영화제를 많이 찾으시는 감독님은 아닌데 최근에 이 보통의 가족으로 지금 벌써 제가 전에 듣기로도 한 서너 군데 나라에 참여를 하셨던 걸로 토론토 영화제 프리미어를 시작으로 해서요. 근데 외국에서 이 보통의 가족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반응은 어떻고 이 감독님이 개봉 날짜를 정하시는 건 물론 아니지만 언제쯤 할 것 같다라는 그 보통의 가족에 대한 설명과 좀 홍보를 해도 되는지 제작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영화를 만들 지가 좀 오래됐어요. 작년에 마무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제 영화 물론 최근에 그 극장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복잡함으로써 개봉이 점점 이렇게 많이 미뤄지는 영화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제를 다니게 됐는데 저도 영화제를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영화를 많이 해외에라도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최근에 상도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영화제를 못 갔네요. 하필이면 못 가신 영화제에서 상을 줘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기자분들 혹시 허진호 감독님께 이제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이 5편 영화 고르신 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작품은 어떤 거 기획하고 계세요? 다음 작품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고. 네, 성화문 기자님. 네. 감독님 여기 작품에 그러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를 빼신 건지 아니면 뭐 제 감독님 제일 대표작이 이제 그 부분인데 가까운 군산에서 촬영하셨던 거고 그거를 좀 한번 그냥 그걸 빼시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감독님 섭외하신 게 뭐 감독님 그 제천영화제 위원장도 몇 년 하셨잖아요. 그때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하셨고 두 분이 직장 상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감독한 작품 2작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처음 생각에서는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상영이 많이 안 된 작품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복을 할까, 그 다음에 외출 행복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유시태 배우가 심사위원으로 오면서 유시태 배우랑 한번 같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유시태 배우가 2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시태 배우의 26살 모습도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같이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고요. 8월의 크리스마스는 한 3편 만약에 네, 저희가 엔트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그렇게 됐고요. 외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외출을 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됐고 또 다른 영화들은 이렇게 디지털로 해서 상영도 되고 했는데 외출은 글쎄 만들어 놓고서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또 주변에서 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혹시 좋은 면이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좋으실 거예요. 아시잖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올해의 프로그래머 허진호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더 풍성한 내용은 영화제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저희 사진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 나서 단체 사진부터 촬영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중앙부터 봐주시고요. 중앙 아래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앙 가운데 있는 열 쪽으로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 포즈 바꿔서 한번 잠깐만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조직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가운데의 아래쪽부터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 좀 더 활짝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앙 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즈 바꿔서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그냥 그 여기 좀 봐주세요. 네, 이것으로 저희 사진 촬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만 좀 찍을게요. 그 집행위원장 두 분만 좀 찍을게요. 집행위원장만. 네, 두 분만 찍을게요. 여기 가운데 위에 좀 봐주세요. 여기 가운데 시청을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사진 촬영까지 마쳤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입구는 위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만찬 참석을 원하시는 기자님께서는 아이파크몰 7층에 위치한 장사랑 더하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